안녕하세요, 박자인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대학생활의 전부인 학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제가 성적을 거의 꼴등에서 1등까지 만들 수 있었던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얻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 학점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1학년 때 받았던 성적들입니다. 1학년 성적들이 이제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평균이 3.03으로 학과에서 거의 꼴등을 하였습니다. 이 성적 받은 거 보면 이제 A 플러스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뭐 D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 성적도 중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 저는 4.29로 학과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성적이 계속 올라서 최고 성적 4.43을 달성하고, 계속 그 1등을 하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성적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학점 신화를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진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학점 관리는 전략입니다. 전략. 열심히 한다고,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약간은 오르겠지만 최상위권으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상위권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 원칙 두 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학점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학점 관리의 제1원칙은 점수를 절대 잃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고수하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점수를 잃지 않으면 돼요. 점수를 잃지 않으면 당연히 높은 학점을 받을 것이고 1등은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4.5개의 사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는 4.5개이지만 학과 동기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과를 뺏기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학과 동기들에게 사과들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의 사과를 전부 먹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학점 관리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간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더 있어요. 있지만 이 5가지만 확실히 깨닫고 실천을 한다고 하면 이번 학기 꽈탑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지피지기 유형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개강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개강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냐? 너무 빨라도 좋지 않고, 딱 일주일 전부터 개강 준비를 하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정해주는 개강 날짜가 여러분의 개강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강 날짜에서 항상 일주일 전이 이제 여러분의 개강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모든 강의들의 강의 계획서를 쭉 훑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해당 과목에 강의 계획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들을 쭉 훑어봐요. 1주차부터 2주차, 3주차, 그리고 마지막 15주차까지 그 내용들과 한 학기의 흐름을 익힙니다. 이 수업이, 이 강의가 무엇을 할 것인지, 1주차 때는 뭘 하고, 2주차 때는 뭘 하고, 3주차 때는 뭘 할 것인지, 이것들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고 나서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싶으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선후배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강의로 제출되는 과제나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러한 이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서는 한 학기 동안 각 강의별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플랜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주차 때는 뭘 하고 2주차 때는 뭘 하는지, 그리고 15주차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번 강의가 뭘 할 건지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를 잘 보지 않죠. 열이면 한 8, 9분 강의 계획서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 다음 주 과제가 뭐야? 다음 주 수업이 뭐야? 다음 수업에는 뭘 배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강의 계획서를 보고 한 학기의 흐름을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1+1 유형이 있습니다. 1+1 유형이 뭐냐?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에서 무조건 1개 이상씩은 더해서 제출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제가 나오면 A와 A 플러스 알파 등으로 1개 이상씩을 더 준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나의 전공 실력 향상과 피드백을 받는 내용의 깊이, 수업 태도 등등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많이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교수님에게 두드러지게 각인이 될 것이고, 이는 성실한 학생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님의 눈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과제도 하면서 그 주제와 연관된 다른 과제들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제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공부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막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씩 더, 한 걸음씩 더 나가라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몸의 습관을 배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세 번째 유형은 새나라의 어린이 유형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밤샘 과제, 밤샘 공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정 전에는 이제 무조건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12시 전에는 무조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밤샘 과제나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년을 넘게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을 버리고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낮에 그 하루의 모든 시간을 버리는 건 비추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밤을 새서 무언가를 하는 건 이제 지양하도록 합시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과제를 하고 바로바로 공부를 하면 밤샐 일이 절대 없습니다. 밤을 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낮에 놀고 밤에 급급하게 밀려있는 여러 과목들을 처리를 해야 돼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그 과제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산디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여러 번 1등을 했었는데 1등을 하는 학기 중에서도 밤을 샜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계속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밤을 샜던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밤을 거의 안 샜습니다. 그런 식으로 밤을 새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밤을 새면
좋지 않은 이유가, 낮에 솔직히 저도 밤을 새봐서 알거든요. 밤을 새게 되면 다음날 낮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막 멍해지면서 집중도 안 되고, 결국에 밤을 새게 되면 그날 하루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이틀 이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 조금 참고, 놀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낮에 바로바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수업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월요일날 과제가 나오겠죠? 그 과제를 이제 밤에 하지 않고 낮에 해요. 낮에 어느 정도 해놔요. 뭐 완벽하게 다는 못하겠죠. 수업 끝나고 바로 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제를 해놓고, 그럼 이제 밤을 새지 않아도 되고, 화요일날 또 다른 수업이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계속 낮에 계속 바로바로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낮에 바로바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말에는 수업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부족했던 과제물들을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저는 핸드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적어놓고 하루하루의 이제 플랜을 다 세워놓습니다. 이 월요일에는 어떤 과제를 하고, 화요일에는 어떤 과제를 하고, 토요일에는 어떤 부족한 과목들의 과제를 또 보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학점. 열심히만 한다고 오를 수 있는 학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점 신화를 쓰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일 텐데, 이번에 진짜 마음 잡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3.08이었던 사람도 4.43 받고 1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하면 안 되는 유형을 이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아도취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본인의 얄팍한 과제나 시험 공부에 취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막 뿌듯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말하는 겁니다. 찔린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학기 중에는 항상 본인의 위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어떤 피드백을 또 받고, 좋은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학생의 그 과제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왜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반면에 못한 학생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왜 그런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조금 과제 열심히 했다고, 공부 조금 열심히 했다고 막 뿌듯해하고, 아 오늘은 뭐 놀아야지, 오늘 밤에는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놀아야지, 뭐 컴퓨터 게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인 스스로를 피드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이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그 학생의 이제 과제물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수정을 바로바로 하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심리 분석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선정한 과목의 모든 교수님들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수님의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수님은 결과물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수님은 수업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학점이라는 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점수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죠. 교수님이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소 이미지 메이킹과 성실함,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여 해당 성향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 교수님이 이제 매번 바뀌거나 뭐안 바뀔 때도 있어요. 안 바뀌면 좋죠. 왜냐면 미리 파악을 해놨으니까 저번 학기 때. 근데 이제 만약 새로운 교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뭐 딱 정각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뭐 과제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수님마다 다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고 학기 중에 이제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과목은 그 교수님에 맞춰서, 그 교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학점 관리하는 방법, 학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개의 유형들을 설명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제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했던 모든 경험과 실제 성적 향상이 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로 정말로 진짜 정말로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한 것들 이외에도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영상에 나온 5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천을 한다면 이번 학기 학과 1등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졸업할 때 후회하지 않기를 작게나마 희망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화이팅입니다.